비싼 보약이나 TV에 나오는 비싼 영양제 드시고 계십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네다섯 개씩 드신다고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몸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 10가지,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보약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약이나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10가지를 꼭 알고 드셔야 더욱 효과도 좋습니다. 10가지를 다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내 몸에 맞는 것 혹은 내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먹는 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몸은 더 무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손가락이 뻣뻣해서 컵 하나 잡기도 불편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보약 찾고 더 비싼 영양제를 챙기는데 이상하게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만 더 자주 가고 약봉투만 계속 늘어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WHO에서도 만성질환의 상당수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지금처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진료했던 72세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관절약까지 꼬박꼬박 챙기셨고 TV에서 좋다고 하면 거의 다 드셨습니다. 한 달에 건강식품에 쓰는 돈만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무릎은 더 아프고 잠도 점점 얕아졌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챙겨 먹는데 왜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필요한 건 보약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낫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자가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자가 회복력.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입니다. 상처가 나면 저절로 아물고 감기에 걸려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 그 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약만 더 드십니다. 하지만 회복력이 꺼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몸은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마치 전기가 꺼진 집에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가져다 놔도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정호 어르신도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고치게 만드는 것. 그럼 그 스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햇볕입니다. 햇볕이 약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햇볕 많이 쬐는 건 기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간을 맞추는 핵심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서카디안 리듬. 이 말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몸의 하루 리듬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깨어나고 언제 호르몬이 나오는지 이걸 전부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치매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아침 햇빛을 충분히 쬐 사람은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햇빛이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커튼부터 닫고 집 안에서만 움직이거나 TV부터 켭니다. 몸은 아직 밤이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하루 종일 리듬이 엉망이 됩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창문을 열고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햇빛을 눈으로 느끼는 순간 몸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정우 어르신도 이걸 가장 먼저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햇볕의 효과를 아주 제대로 느끼신 거죠. 두 번째는 웃음입니다. 웃음이 무슨 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엔도르핀 혹은 엔돌핀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엔도르핀의 엄청난 역할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몸에서 나오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웃으면 몸이 더 편안해지고 회복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몸이 병을 이겨내는 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몸 전체를 살리는 하나의 생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가고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데 웃으면 이 코르티솔이 내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웃음이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표정 없이 지내고 뉴스 보면서 걱정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식사할 때 말 한마디 없이 TV만 보는 경우. 예전에는 밥상에서 웃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해진 집. 이게 몸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정우 어르신도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웃으니까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웃음은 감정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숙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가볍게 생각합니다. 잠은 그냥 자는 거지 이렇게 넘기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잠 좀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멜라토닌 어렵죠? 쉽게 말하면 몸을 수리하는 신호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와야 세포가 회복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건 뇌 청소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 속 쓰레기를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 이건 치매와 관련된 독소입니다. 이게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언제 될까요? 깊은 잠에서만 청소가 됩니다. 깨어있을 때는 뇌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노폐물을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뇌가 쉬면서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깊게 못 잔다는 겁니다. 밤에 자주 깨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더 피곤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TV 켜고 시간 보내다가 더 피곤해지는 상황. 이정우 어르신도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수면부터 바꾸자고 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TV 끄고 불을 조금 어둡게 하십시오. 그리고 휴대폰도 멀리 두십시오. 빛이 줄어들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일주일만 해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어르신도 아침이 덜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바뀌면 몸 전체가 바뀌고 머리까지 맑아집니다. 네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즉, 몸에 물이 부족해도 신호를 잘 못 보낸다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 갈증 감각 저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이 안 말라도 몸은 이미 말라 있는 상태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끈적해지거든요. 이걸 혈액 점도 증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가 진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은 떨어지고 피로는 쌓이고 혈관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수분 부족이 심혈관 질환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됐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국물 조금, 그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 많으세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안 마신다.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정후 어르신도 물을 거의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그리고 식사 사이에 한 컵씩, 이렇게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변비도 줄고 몸이 덜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몸을 흐르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약이죠. 다섯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야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순환시키는 기본 기능이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순환 개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와 산소를 몸 구석구석 보내는 과정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 순환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굳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하체가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확 올라가죠.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하루 20치 30분 걷기만으로도 노년기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 나가면 1시간은 걸어야지?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결국 아예 안 하게 되죠. 이건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걷기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걸어보세요. 이정우 어르신도 처음엔 10분만 시작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무릎 부담 없이 몸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걷기는 몸을 깨우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움직임이죠. 자, 그럼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에 맞춰 움직이거든요. 이걸 의학적으로 생체 리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내부 시계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활동하는지 이 리듬이 맞아야 몸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호르몬이 엉키고 수면이 무너지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많으시죠? 어느 날은 10시에 자고 어느 날은 1시에 자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주말에는 늦잠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다음 날은 낮잠으로 버티고 낮잠을 잔 날 밤에는 잠은 더 안 오고 이게 반복되면 몸은 계속 혼란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면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이 계속 시차 적응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우 어르신도 생활이 일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 이 3가지만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몸이 훨씬 안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규칙은 몸을 묶는 게 아니라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7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슨 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은 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 들어본 적은 있지만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심장, 호흡, 소화,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절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감정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걱정하고 화가 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감사하고 편안해지면 몸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걸 부교감 신경 활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쉬고 회복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이 스트레스 감소나 수면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걱정할 일만 떠올리고 이미 지난 일 계속 후회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죠. 특히 이런 순간 있으시죠? 혼자 있을 때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시간,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이정우 어르신도 비슷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을 먹은 것,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것, 누군가와 한마디 나눈 것, 이런 사소한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라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계속하다 보면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뀝니다. 걱정 대신 괜찮았던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순간 몸도 같이 달라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숨이 편해지고 잠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이정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억지로 하셨는데요.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신호입니다. 8번째는 친구와 가족입니다. 사람이 약이 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사회적 연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걸 만성 스트레스 상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계속 긴장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도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고립된 노인의 경우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줄어들고 전화 한 통도 쉽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순간 있으시죠? 밥 먹을 때 혼자 앉아 있는 시간,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날, 이게 몸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정우 어르신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해 보세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도 좋고 동네에서 인사만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을 살리고 몸까지 살립니다. 9번째는 음악입니다. 음악이 건강에 좋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음악은 뇌를 직접 자극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신경 활성화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특히 음악을 들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게 나오면 우울감이 줄고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음악이 기억력이나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뇌 자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뇌도 점점 둔해지거든요. 그런데 음악은 자연스럽게 뇌를 움직이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 듣던 노래를 들었는데 그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그게 바로 뇌가 살아나는 반응입니다. 이정우 어르신도 좋아하시던 노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곡이라도 꼭 들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 편안해지는 음악, TV에서 나오는 트로트 음악들, 가볍게 흥얼거릴 수 있는 곡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게 되고요. 어느 순간 입으로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사와 멜로디를 기억하고 감정을 떠올리고 몸까지 같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뇌 전체를 자극하는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라 뇌를 깨우고 살리는 자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는 명상과 호흡입니다. 명상은 어렵다. 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짧아지거든요. 반대로 숨을 길게 쉬면 몸이 안정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쉬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느린 호흡이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나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떻게 숨 쉬고 있을까요? 급하게 짧게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런 순간 있으시죠? 잠자리에 누웠는데 숨이 불편하고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경우. 이정우 어르신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렸습니다. 숨을 4초 들이마시고 6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3분만 해보세요. 3분이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처음엔 어색한데요. 며칠만 지나도 달라집니다. 어르신도 숨이 편해지니까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호흡 하나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편안한 호흡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비로소 편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햇볕 쐬기, 웃음, 숙면, 물 마시기, 걷기, 규칙적인 생활, 감사하기, 사람 만나기, 음악 듣기, 그리고 호흡, 이 10가지 전부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을 살립니다. 비싼 보약보다 여러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아침 햇빛, 물 1컵, 그리고 호흡, 이 3가지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바꾸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너무 늦게 생각하십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부터 급하게 찾게 되죠.
좋은 약, 좋은 병원, 좋은 음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은 망가진 뒤에 고치는 게 아니라 망가지기 전에 지키는 겁니다. 실제로도 노년기 질환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습관이 앞으로의 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정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3주가 지나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히 선영이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들, 그걸 실천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침에 햇볕빛을 보고 물을 한 컵 마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웃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숨을 천천히 쉬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시간 나면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가볍게라도 웃어보셔도 좋습니다.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요. 2주가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왜 더 일찍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음식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